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와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파트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물질의 상태 변화,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로 나뉘어져 있어요. 질문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작품은 프랑스 미술관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대.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품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작품들은 모두 진품이래. 원작으로 만든 틀에 금속을 녹인 액체를 부어 굳히는 방법으로 똑같은 작품을 여러 개 만들어 둔대. 같은 작품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이 단원을 배우면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입자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물질은 상태에 따라 어떤 특징을 나타낼까? 우리 주위에는 매우 다양한 물질이 있으며 이들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암석과 나무는 고체 상태이고 물과 주스는 액체 상태이며 공기와 수증기는 기체 상태이다. 다음 탐구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을 알아보자. 물질의 상태에 따라 입자 배열은 어떻게 다를까?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 따라 물질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입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다. 돌이나 나무 같은 고체 상태의 물질은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물이나 주스 같은 액체 상태의 물질은 고체 상태의 물질보다 입자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부피는 일정하고 흐르는 성질이 있다. 공기나 수증기 같은 기체 상태의 물질은 입자가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고 흐르는 성질이 있으며 퍼져나가 공간을 가득 메운다. 그림 밑에 좌측 하단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은 물질의 상태에 따른 특징과 입자 배열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고체는 단단하다,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또 고체 상태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액체는 보시다시피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부피는 일정하다. 흐르는 성질이 있다. 액체 상태는 고체에 비해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보다 멀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데 물질의 상태에 따라 입자의 운동 정도가 다르다. 고체 상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 액체 상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보다 멀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기체 상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 입자의 운동이 매우 자유롭고 활발하다. 또 하단부에 기체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네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고 흐르는 성질이 있고 담는 그릇을 가득 채운다. 기체 상태는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다. 두 번째, 물질의 상태 변화. 이 단원을 배우면 물질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상태 변화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는 무엇일까?
물질은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한다. 다음 활동으로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를 알아보자. 좌측에 탐구 활동 이제 하다 보면 염화 코발트 종이에 대한 용어 보충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염화 코발트 종이는 건조한 상태에서 푸른색을 띠지만 물을 흡수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삼각 플라스크에 물이 끓으면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해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온다.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기화라고 한다. 또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식으면 작은 물방울인 김으로 변한다. 다시 한번, 또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식으면 작은 물방울인 김으로 변한다.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액화라고 한다. 기화나 액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은 변할까? 활동에서 알루미늄 포일 구멍 가까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면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까 물을 흡수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했죠. 또 하얀 연기처럼 보이는 김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면 마찬가지로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것은 기화나 액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제 밑에 그림은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화와 액화의 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손에 뿌린 손소독제가 사라진다. 물을 끓이면 물의 양이 줄어든다. 뜨거운 차를 마실 때 안경이 뿌옇게 흐려진다. 고체와 액체 및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는 무엇일까?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하여 고체와 액체 및 고체와 기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다음 활동으로 알아보자. 고체 상태의 얼음이 녹으면 액체 상태의 물로 변한다.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융해라고 한다. 반대로 액체 상태의 물이 얼면 다시 고체 상태의 얼음으로 변한다.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응고라고 한다. 이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고드름이 녹고 각 구운 빵 위에 버터를 올려두면 버터가 녹는다 라고 하는 것은 융해입니다. 하지만 응고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쇳물이 식어 단단한 철이 된다. 뜨거운 고깃국이 식으면 기름이 굳는다. 한편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인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변한다.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한다. 반대로 기체에서 곧바로 고체로 상태가 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태 변화도 승화라고 한다. 자, 우측에 승화성 물질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기압 25도씨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나는 드라이 아이스, 나프탈렌, 아이오딘 등과 같은 물질을 승화성 물질이라고 한다. 이제 그림은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승화의 예라고 합니다. 겨울철 영하의 기온에서 얼어있던 명태가 마른다.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 냉동실에 얼어둔 얼음이 조금씩 작아진다.
고체에서 기체가 됐네요. 나뭇잎에 서리가 생긴다. 기체가 고체가 된 현상. 겨울철 유리창에 성에가 생긴다. 기체가 고체로 된 현상. 유리창에 서리가 너무 이쁩니다. 기화나 액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융해, 응고, 승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의융합 글 읽겠습니다. 우주식품은 우주선이나 우주정거장 등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들이 먹는 음식을 말한다. 우주 공간은 지상과 환경이 다르므로 우주인이 먹는 음식은 지상의 음식과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구에서 우주 공간으로 음식을 운반해야 하므로 부피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우주식품을 만들 때는 음식물을 얼려 음식물 속에 물을 얼음으로 만든 다음 얼음을 바로 수증기로 승화시켜 음식물 속의 수분을 제거하는데 이를 동결건조라고 한다. 이렇게 만든 동결건조식품은 부피와 무게가 작아 우주 공간까지 쉽게 운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음식 중 우주식품으로 개발된 것에는 밥, 김치, 고추장, 라면 등이 있다. 볶음김치를 우주식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네요. 김치를 살짝 볶고 영하 70도씨에서 동결 건조시킨다. 그러면 얼음이 수증기로 승화하고 볶음김치는 원래 무게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특수 제작한 용기에 넣어 포장한다. 동결 건조라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주식품을 만들 때는 음식물을 얼려 음식물 속의 물을 얼음으로 만든 다음 얼음을 바로 수증기로 승화시켜 음식물 속의 수분을 제거하는데 이를 동결 건조라고 한다. 세 번째,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 이 단원을 배우면 상태 변화 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질량과 부피는 어떻게 될까? 양초에 불을 끄면 액체 상태의 양초가 굳어 고체 상태로 변하면서 심지 주변이 오목하게 들어간다. 이것은 양초의 상태가 변할 때 부피가 변하기 때문이다. 다음 탐구로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자. 상태가 변할 때 입자 배열은 어떻게 변할까? 탐구에서 아세톤이 기화할 때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페트병이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보아 부피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고 부피만 달라진다. 이것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 크기, 개수 등은 변하지 않고 입자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 입자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가 핵심입니다. 그림 밑에 보시면 이 그림은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늘어난다. 반대로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부피가 줄어든다.